안녕하세요. 오늘 윈도우용 넷서프트 스쿨 교사 콘솔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넷서프트 스쿨 한국 공급을 맡고 있는 엔클라우딩 대표 전용건입니다. 이렇게 여름방학인데도 오늘 교육에 참여해 주신 우리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그럼 제 화면을 공유하여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교육은요, 윈도우용 넷서프트 스쿨 교사 콘솔 사용 방법인데, 지난 6월에는 넷서프트 스쿨 설치 위주의 교육을 진행을 했고요. 이달 7월에는 사용법 위주의 교육을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로써 저희가 줌 교육의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윈도우 기기에서 학생들 MS 서피스하고 연결해서 사용하실 때 주요 기능 위주로 좌측과 상단에서 많이 사용하시는 기능 위주로 좀 오늘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바탕화면에 이렇게 교사 콘솔을 설치를 했습니다. 이거를 한번 띄워 올려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세 가지 기능 중에서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첫 번째나 두 번째의 옵션을 위주로 사용을 하시면 좋은데요. 먼저 두 번째 기능만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옵션인데요. 주요 기능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선택해서 들어가면 이렇게 교실을 선택해서 더블 클릭하거나 하단을 누르면 되는데요. 이 기능은 우리 선생님들께서 MS 태블릿, 일반적으로 태블릿은 화면이 작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태블릿에 적합하도록 메뉴가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단에 보시면 메뉴가 큼직큼직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 좌측도 메뉴가 좀 더 적습니다. 이거는 선생님들께서 태블릿을 가지고 학생들의 MS 서피스를 연결해서 사용하실 때 이 옵션을 선택해서 사용을 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제가 다시 끝내기를 하고 넷서프트 교사 콘솔에서 모든 기능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옵션을 선택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보셨던 그 메뉴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상단에 메뉴가 굉장히 많고 좌측에도 메뉴가 꽤 많습니다. 이거는 우리 선생님들께서 노트북이라든가 데스크톱 PC는 유선으로 주로 그동안 연결해서 사용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MS 태블릿, MS 학생들 서피스가 센 와이파이 프리라는 무선망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데스크톱 PC에서 넷서프트 스쿨을 사용을 하시려면 무선 랜 카드를 하나 구입을 하셔서 설치를 하신 다음에 무선망에 센 와이파이 프리라는 무선망에 연결을 해주셔야만 학생들의 태블릿하고 연동을 해서 이 넷서프트 스쿨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모든 기능에 액세스할 수 있는 이 옵션을 위주로 해서 띄어 올려놓고 우리 선생님들께서 교실에서 사용하시기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 위주로 선택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에 있는 모든 기능을 다 설명드리지는 않을 겁니다. 이 모든 기능을 지난번에 설명을 하다 보니까 좌측 메뉴에 대한 설명만 드리는 데만 하더라도 1시간이 흐르고 그리고 상단에 있는 메뉴만 또 설명을 드리는 데에도 또 1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 좌측 메뉴와 상단의 메뉴 위주로 한 제 줌 교육의 동영상은 저희가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만들어서 저희 넷서프트 스쿨 닷넷이라는 사이트 저희가 모든 자료는 여기다가 집적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넷으로 시작하니까 넷서프트 스쿨 닷넷, 넷으로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기에 윈도우 들어가시면 동영상 이쪽에다가 좌측과 상단에 대한 사용법에 대한 동영상은 거기에 만들어서 올려놓을 테니까요. 그거를 참조를 해주시고 오늘은 제가 줌 교육의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께서 사용하시는 주요 기능 위주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구조는 먼저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단에 메뉴가 있고요. 좌측에 메뉴가 있고 하단에 메뉴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학생들의 아이콘이 나오고 학생들의 이렇게 보면 화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앙에서, 이 가운데 중앙에서요. 그래서 이 구조는 이 좌측 메뉴에 클릭을 할 때마다 하단의 메뉴가 있는데요. 이 하단의 메뉴는 좌측 메뉴를 클릭할 때 나오는 상세 메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위를 클릭할 때는 상세 메뉴가 바뀌지 않습니다.
맨 하단의 메뉴는 좌측 메뉴와 관련되는 메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조를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윈도우의 이 레프트 스크롤 이 기능은 마우스를 살짝 가져다 대면 그 아이콘이 어떤 기능을 표출하는지를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다른 플랫폼의 사용법보다는 훨씬 더 사용하기가 쉽다, 이해하시기도 쉽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우리가 이 커다란 아이콘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우스 여기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정렬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스킵해서 넘어갑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사용하시면 좋을 기능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정렬이 있는데 정렬에서 자동 정렬을 빼놓고 이게 빼놨을 때는 이게 디폴트로 이렇게 정렬을 하면 자동 정렬이 체크 표시가 안 돼 있는 상태가 보일 겁니다. 그럴 때는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학생들이 많은 상태로 사용을 하실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자동 정렬을 체크 표시를 해놓고 사용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순서대로 해서 알아서 이렇게 표출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어떤 학생의 아이콘을 선택을 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하면 이 학생에게 취할 수 있는 선생님의 메뉴들이 나타납니다. 이 학생을 어떤 기능에 적용을 하는 데 있어서 포함을 시킬지, 그리고 키보드 마우스를 잠글지. 그런데 여기에서 주로 기억을 하실 게 이 기능입니다. 화면 전송 기능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두 가지 기능을 좀 많이 사용하실 것 같은데요.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화면 전송은 이 위에 있는 화면 전송을 이용을 하면 좋습니다. 모든 학생에게 화면을 전송합니다. 이거를 이용을 하시면 좋고요. 이영이라는 학생의 화면을 이 학생이 어떤 프리젠테이션이라든가 파워포인트라든가 이런 자료를 잘 해왔다. 그래서 얘가 모범 사례로서 이 학생의 화면을 다른 학생들한테 보여주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화면 전송을 클릭해가지고 이 학생의 화면을 전송합니다. 라고 이거를 클릭을 하면 이영이라는 학생의 화면을 여기에 다른 학생들 목록이 이렇게 쭉 뜨겠죠. 철수라는 학생, 민수라는 학생 해가지고 우리는 지금 두 개의 클라이언트만 학생만 연결을 해서 했기 때문에 철수라는 학생 하나만 뜨겠지만 모든 학생들이 여기에 다 뜰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선택을 해서 표본 화면 전송을 클릭을 하면 이 0이라는 학생의 화면을 한번 해볼까요? 표본 화면 전송. 그러면 이게 0이 학생입니다. 0이라는 학생의 화면을 철수라는 학생한테도 지금 전송하고 있고, 그리고 선생님 화면에서도 0이라는 학생의 화면이 이렇게 전송이 돼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0이라는 학생이 어떤 프리젠테이션 화면을 다 전송을 해서 다른 학생들한테 보여준 다음에 이젠 0이라는 학생의 화면을 종료를 하려면 여기에 일시정지라든가 중지 이렇게 누르면 다시 되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표본 화면 전송을 아무래도 많이 이용을 하실 것 같고, 그리고 모든 학생들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의 화면을 전송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상단에 있는 화면 전송 이거를 이용을 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있는 전송을 이용하셔도 되고 맨 밑에 있는 표본 화면 전송 이거를 이용을 하시는 게 방금 0이라는 학생의 선택을 해가지고 다른 학생들한테 화면을 보내는 건데요. 여기에 화면 전송에서 표본 화면 전송을 만약에 여기에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0이라는 학생의 화면을 전송할지 철수라는 학생의 화면을 다른 학생한테 전송할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걸 선택을 해가지고 0이 학생 또는 철수 학생의 화면을 다른 학생에게 전송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좌측의 메뉴에서 이게 홈 버튼인데 방금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하면 그 학생에게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메뉴가 나타나는데 대화라든가 이 대화를 하면 이 학생하고만 채팅을 하는 거고 메시지는 이 학생한테만 메시지를 보내는 거고 보기는 0이라는 학생의 화면을 보는 거죠. 그리고 파일 전송을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파일 전송을 클릭하면 이 윗단에는 우리 선생님의 PC입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은 이영이 0이라는 학생한테 파일을 보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한 학생한테만 적용해서 뭔가를 하고 싶을 때는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이 학생한테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체 학생에 대해서 취하고자 하는 거는
이 상단 메뉴와 좌측 메뉴를 위주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어떤 학생이 자기 자신의 태블릿을 집에다 놓고 왔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교실에는 태블릿이 여유분이 한두 개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여유분의 태블릿을 민수라는 학생한테 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민수라는 학생한테 이 영희 태블릿을 준 거죠. 영희는 오늘 결석을 해서 영희의 태블릿이 이를테면 교실에 있는데 민수라는 학생이 태블릿을 집에다 놓고 왔다라고 하면 이 표시가 영희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걸 임시로 민수라는 학생의 태블릿 화면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이름을. 그럴 때는 여기 속성에 들어가셔서 여기 세부정보, 얘를 박민수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민수가 오늘 태블릿을 놓고 왔으니까 박민수라고 표시해서 확인을 눌러주면 바로 이렇게 박민수라고 이렇게 뜨는 거죠. 그러면 수업 중일 때까지만 박민수라는 학생으로 이름 뜨고 우리가 선생님께서 이 수업을 종료를 하면 이 박민수는 영이라는 원래 이름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래서 임시로 사용할 때만 이 속성, 여기에 세부정보라는 이 이름을 사용하실 거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박민수라는 이름을 이렇게 삭제한 다음에 확인을 눌렀다라고 하면 다시 영의로 되돌아가죠. 그래서 원래 상태로 태블릿이 되돌아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왼쪽에 홈 버튼에서 바로 아래에 있는 거는 학생 컴퓨터를 모니터링합니다 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커다랗게 모니터링 화면이 뜨고요. 여기에 자동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지금 저는 태블릿이 2개를 연결시켜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슬라이드 바를 움직여서 크게 할 수도 있고 작게 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 화면이 만약에 20개가 뜬다 15개의 학생 화면이 뜬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작게 하고 그렇게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자동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 자동 버튼을 눌러주면 여기 알아서 크기에 알맞게 적절하게 표출을 해주니까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다 그냥 활성화 시켜놓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크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중요한 사항은 아니니까 그냥 무조건 다 이렇게 노란색으로 활성화 시켜놓고 사용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왼쪽에 헤드폰 이 기능은 그렇게 크게 쓸 것 같지가 않습니다. 많이 쓸 것 같지가 않은데 교실에서 사용할 때 음성 전송을 할 그런 필요성도 크지 않을 것 같고 학생들의 그 태블릿에서 음소거를 해야 될 필요성도 크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스킵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 문답 모드가 있습니다. 이 문답 모드는 우리가 선생님들께서 KBS의 골든벨을 우리 교실에서 사용을 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이 좀 사용을 해보시면 교실에서의 수업이 훨씬 더 활성화가 되고 수업의 집중도도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골든벨을 보면 진행자인 아나운서가 말로써 퀴즈를 내잖아요. 그리고 학생들은 화이트보드에다가 정답을 적어서 표출하는 그런 방식인 반면에 우리 문답 모드에서는 선생님들께서는 교실에서 질문, 퀴즈는 다 말로써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골든벨처럼 말로써 하고 그리고 정답을 우리 선생님께서 표출하는 방식은 2가지 방법을 통해서 학생들한테서 답변을 들을 수도 있고 정답을 입력할 수도 있는데 빨리 맞추기와 심화 질문, 팀별 빨리 맞추기 이 3개는 학생들이 일어나서 답변을 하도록 하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정답의 유무를 우리 선생님께서 최종적으로 판단해 주시는 그런 기능이고요. 말 그대로 여기 답변 입력 방식 이거는 선생님께서 질문은 말로 하되 질문하자마자 우리 선생님의 화면에다가 답변을 입력해 주셔야만 학생들도 다 생각할 시간이 끝나고 그 다음 답변을 자기 태블릿에다 입력하자마자 우리 선생님께서 입력한 답변으로 맞는지 틀리는지 이게 확인이 되는 그런 구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빨리 맞추기, 답변 입력, 심화 질문은 개인 플레이고 팀별 빨리 맞추기와 팀별 답변 입력은 우리가 팀을 구성해서 그 팀 내에서 협업을 유도해가지고 어떤 퀴즈를 풀게 하거나 답변을 만들어내는 그런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빨리 맞추기, 말 그대로 빨리 맞추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팀별 빨리 맞추기. 빨리 맞추기라는 제목이 있는 거는 우리 선생님께서 질문을 한 다음에 일정 시간이 딱 흐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KBS라든가 퀴즈 보면 질문을 한 다음에 버튼을 누군가 가장 먼저 빨리 누르잖아요. 버튼을 빨리 누른 사람한테 답변할 우선권을 주는 게 바로 빨리 맞추기와 팀별 빨리 맞추기 기능이고 그리고
이 심화 질문은 좌측에 주사위 버튼이 그려져 있잖아요. 우리 선생님께서 질문을 한 다음에 대답할 학생을 무작위로 답변할 학생들을 선택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빨리 맞추기를 통해서 답을 맞춘 학생들한테는 뭔가 프리미엄 점수를 더 준다거나 이렇게 하면 더 빨리 그 버튼을 누르려고 하는 그러한 모티베이션, 동기가 주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 입력 방식은 모든 학생들한테 평등하게 시간을 주는 겁니다. 생각할 시간이 지나면 모든 학생들은 다 답변을 입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이 위에서 요 세 가지 기능만을 가지고 한번 직접 퀴즈를 내서 이게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를 시작하기 이전에 하단에서 우리가 두 가지 좀 미리 옵션을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 옵션인데요. 하단에 투미바퀴 모양의 옵션을 하면 정답자에게 포상을 줄지, 우리는 포상을 줘야겠죠. 그리고 정답자는 추가 질문에서 제외를 할지, 우리는 계속 1라운드, 2라운드 어떠한 퀴즈를 이어가야 될 거기 때문에 이 정답자는 추가 질문에서 제외해서는 안 되겠죠. 그 다음 라운드도 정답자는 계속 참여를 할 수 있게끔 체크 표시를 해제를 하고, 그리고 오답인 경우 포상한 점수를 감점하시겠습니까? 이거 교실에서 포상한 점수 이미 자기가 받아놓은 점수도 틀렸다라고 해서 감점하면 학생들이 굉장히 기분 나빠할 것 같아요. 그래서 포상한 점수는 우리 감점하지 마시고, 그리고 여기 정답자, 여기에서의 정답자는 오답자입니다. 틀린 학생은 추가 질문에서 제외하나요? 이 틀린 학생을 추가 질문에서 제외하는 방식이 골든벨입니다. 탈락한 학생은 한쪽으로 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교실에서는 틀린 학생도 계속 문제를 다음 라운드에서 풀어야 되니까 여기는 체크 표시하지 마시고 주로 맨 위에만 우리 교실에서 사용할 때는 정답자에게 포상하게끔 이렇게 해서 세팅을 하고, 여기는 적절하게 1에서 3까지 점수를 1등에서 3등까지만 표시를 하게끔 하든지 해서 여기에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그런 다음에 밑에 하나 더 음량 효과. 이 음량 효과는 조금 이따 한번 소리가 우리 선생님들 기기에서 소리가 들릴지 모르지만 타이머가 돌아가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입력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답변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거 3초, 2초, 1초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그 시간까지도 소리를 재생해 가지고 학생들한테 빨리 답변을 하라라는 그러한 여러 가지 효과를 낼 수가 있는데, 이거는 모든 학생들 기기에서 다 그 소리가 나면 아마 어마어마한 교실에서 20명의 소리가 막 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부분은 우리 선생님께서 적절하게 이 부분을 체크를 하셔서 사용을 하시고, 자, 빨리 맞추기를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맞추기를 클릭을 하면 여기에 우리가 판단 시간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질문을 하죠. 질문을 한 다음에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 질문을 한 다음에 학생들한테 얘들아 정답 생각해라. 지금부터 내가 20초 동안 시간 줄게. 그리고 제한 시간은 생각한 20초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 15초 안에 답변을 말해야 된다거나 태블릿에다가 정답을 입력해야 되는 시간이 15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간을 이렇게 적절하게 분배를 하셔서 입력을 하시고, 자, 저는 20초와 한번 15초 정도로 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연속으로 넘기기라는 거는 만약에 답변을 3명으로부터 받겠다라고 하면 3명을 일어나게끔 해서 맨 처음 영희가 일어나서 답변하고 그 다음 누군가가 또 다른 학생이 일어나서 답변하고 또 다른 학생이 일어나서 그렇게 여기다 숫자를 입력하시면 되는데, 우리는 2명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여기는 1명만 답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누르면, 자, 제가 이젠 여기 말 그대로 질문을 하고 시작 버튼을 누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합니다. 제가 선생님이죠. 고래는 물고기인가요? 제가 계속 이 질문을 해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이 질문을 많이 합니다. 고래는 물고기인가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 생각해 보세요. 시작 버튼 누릅니다. 그런 다음에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오른쪽 아래에서 이렇게 생각해 볼 시간이 가죠. 그리고 학생들 화면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 화면에서 지금 철수의 화면입니다. 철수의 화면이 시간이 이렇게 갑니다. 14초, 15초, 16초. 우리가 시간 20초가 딱 지나면 철수가 내가 먼저 답변할게 라고 제일 먼저 눌렀습니다. 철수가 답변을 먼저 하겠다라고 눌렀고, 그 다음에 영희도 그 다음에 답변을 하겠다고 눌렀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1, 2가 뜨잖아요. 이건 뭐냐면 철수가 먼저 눌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희가 이어서 두 번째로 눌렀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철수가 이제 답변을 합니다. 일어나서 우선권을 얻었으니까 빨리 맞추기로 해서 답변 버튼을 맨 먼저 눌러가지고 철수가 답변 우선권을 얻어서 일어나서 대답을 합니다. 예, 고래는 물고기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철수의 답변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곧장 우리가 선생님께서 답변을 해줄 수도 있지만 다른 학생들은 철수의 답변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을 수가 있어요. 그 이외의 학생들은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 여기에 엄지척과 엄지 아래 이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거는 철수의 답변에 대해서 너희 다른 학생들의 의견을 얘기해봐라 라는 그런 겁니다.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냐? 자, 0이라는 학생이 화면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냐? 자, 철수의 답변이 맞다고 생각하냐? 그러면 0이는 철수의 답변이 맞다고 생각한다면 엄지 버튼을 누를 것이고 철수의 답변이 틀리다라고 생각한다면 엄지 아래의 버튼을 누를 겁니다. 0이는 물고기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고래는 물고기가 아니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수의 답변이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엄지 아래 버튼을 눌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면 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영희는 엄지 아래 버튼을 눌렀습니다. 틀렸다라고 답변한 거죠. 다른 학생들도 다 답변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 최종적으로 답변을 얘기를 해줍니다. 철수의 답변이 맞았으면 이거를 클릭하면 되고 철수의 답변이 틀렸으면 X 표시를 클릭하면 되는 거죠. 고래는 물고기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철수의 답변은 틀렸잖아요. 그래서 철수의 답변 틀렸습니다 라고 딱 하는 거죠. 그러면 정답을 맞춘 학생들한테는 이렇게 별이 포상이 이루어지고 철수는 틀렸잖아요. 그래서 철수는 포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가는 게 빨리 맞추기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라운드가 끝났잖아요. 그러면 다시 재설정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제 2라운드가 갑니다. 2라운드는 어떤 거냐면요. 답변 입력 방식입니다. 두 번째 답변 입력 방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여기에 이제 선생님께서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태양계에서 네 번째 행성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한다라고 해보죠. 선생님께서. 그러면 수금지화. 답은 화성이잖아요. 그러면 먼저 질문을 합니다. 학생들한테 태양계에서 네 번째 해당되는 행성 이름은 뭐지? 이렇게 한 다음에 그렇게 질문을 하고 우리 선생님께서 답변을 입력을 합니다. 답변은 정답은 화성이죠. 수금지와 화성 한 다음에 시작 누르면 자 학생 화면에는 이렇게 갑니다. 생각해 볼 시간 20초가 주어지는 거죠. 그런 다음에 철수라는 학생이 여기에 다 같이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20초가 지나면 생각해 볼 시간이 지난 다음에 20초가 지나면 여기에 답변을 해서 철수는 뭘로 답변을 하냐면 예, 철수는 지구라고 답변을 한다라고 해보죠. 철수는 지구라고 답변을 했고 그리고 영희라는 학생은 화성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자, 철수와 영희가 다 답변이 끝났죠. 각각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서 보면 다시 문답 모드로 가면 지금 보면 영희는 화성이라고 답변을 해서 이렇게 마우스를 올려보면 정답이라고 나오잖아요. 영희는 제대로 정답을 맞췄기 때문에 별표 하나가 더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여기 철수는 또 답변을 지구라고 여기 작게 나오는데 보이나요? 이 글씨가? 예, 여기 철수라는 거를 살짝 올려보면 오답입니다 라고 나오고 답변을 지구라고 했습니다. 정답은 화성인데 그런데 영희는 여기에 정답입니다. 답변도 저 화성이라고 잘 표현을 했네요 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는 게 답변 입력 방식입니다. 모든 학생들이 생각할 시간이 지나면 다 각각의 태블릿에다가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걸 입력을 하면 바로 선생님께서 미리 입력한 정답과 맞는지 틀리는지에서 알아서 정답으로 확인이 되면 점수가 올라가는 거죠. 이제 3라운드를 가보겠습니다. 네. 재설정 버튼으로 해서 여기에 이제 심화 질문으로 해가지고 주사위 버튼을 통해 가지고 세 번째 질문으로 들어갑니다. 무작위로 학생들을 선택해서 문제를 풀게 합니다. 라고 해서 제가 이거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하고 질문 학생도 시작. 무작위로 특정 학생을 선택을 해주니까 어떻게 선택했는지를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세 번째 질문을 합니다.
이거를 시작하기 전에 학생들한테 질문을 해야겠죠. 박쥐는 곰과 같은 포유류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시작 누르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줍니다. 그리고 바로 1번이 먼저 뜨잖아요. 철수가 무작위로 선택이 된 겁니다. 철수가 일어나서 선생님께서 박쥐는 포유류인가요? 곰과 같은? 그랬더니만 철수는 일어나가지고 예, 포유류 맞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철수의 답변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다른 학생들은 한번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 해가지고 정답을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해서 또 한번 이 엄지척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철수를 제외한 다른 학생들, 여기 0이라는 학생한테 철수의 답변이 맞는지 틀렸는지가 나오고 이번에는 철수가 제대로 대답했네. 박쥐가 포유류 맞지? 해가지고 0이는 이렇게 철수의 답변이 맞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다시 이렇게 가서 0이를 비롯한 모든 학생들의 답변이 끝났으니까 선생님께서 마지막으로 철수의 답변이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확인을 해주는 거죠. 포유류로 철수의 답변이 맞았으니까 바로 철수의 답변 맞았어 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그러면 영희는 철수의 답변이 맞았다라고 했으니까 영희는 별점 하나를 더 얻었고 이번에도 철수의 답변은 맞았으니까 별을 하나 얻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포상을 계속 받은 점수가 누적이 되고 그리고 다른 라운드로 가면 이렇게 팀별 빨리 맞추기가 있는데 요거와 요거는 팀을 구성해서 하나의 협업을 통해 가지고 정답을 맞추는 거니까 이걸 클릭하면 빨리 맞추기라고 이렇게 해서 가는데요. 팀은 어떻게 구성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을 구성할 때는 이렇게 무작위 할당 방식이라든가 미리 팀 이름을 이렇게 입력을 해놔서 학생들로 하여금 팀을 선택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마음에 맞는 친구들끼리 우리 너하고 나하고 많으니까 우리는 청팀으로 같이 가자라고 한다면 같은 뜻을 갖고 있는 학생들끼리 같은 팀이 돼서 협업을 할 수도 있겠죠. 무작위 할당 방식을 선택을 하면 네서프트 스쿨이 알아서 우리 팀 수를 만약에 학생들이 우리 교실에 20명이 있다. 그러면 5팀을 만들어줘야겠다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5를 넣어주면 될 것이고 3팀을 만들어줘야겠다라고 한다면 3을 넣어줄 것이고 무작위로 그러면 알아서 할당을 해줍니다. 그리고 팀을 고르도록 하는 거는 하나의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확인을 눌러주면 자 어떤 거냐면요. 청팀과 백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색깔이 똑같잖아요. 색깔도 좀 제가 바꿔줄 수 있습니다. 청팀은 그냥 청팀 이걸로 하면 되고 백팀이 청색이니까 백팀은 좀 하얀색 이걸로 좀 선택을 해서 이렇게 해주면 그리고 남은 학생들은 지금 얘네들은 아직 배정이 안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학생의 선택 대기 중이거든요. 지금 학생의 화면을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학생 화면에는 빨리 선택을 해라. 청팀과 백팀이 있으니까. 제가 화면에서 영희는 100팀으로 넣었습니다. 그랬더니만 100팀이 한 명 들어왔다라고 이렇게 하고 철수의 화면에서도 철수가 청팀을 선택을 하면 여기에 한 명이 구성원으로 해서 뜹니다. 그런 다음에 팀에 여기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은 자동으로 제외한다라는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여기에 확인을 이렇게 클릭을 하면 자 시작 버튼을 누르면 지금 철수는 선택을 안 했으니까 X 표시가 이렇게 뜨는 거고 영희는 선택을 했습니다. 영희가 어떤 선택을 했냐면 여기 하얀색으로 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여기 희미하게 했지만 이 영희는 여기에 100팀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영희한테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있으니까 빨리 답변을 하라라는 항목이 뜹니다. 그러면 영희가 이렇게 일어나서 답변을 하겠죠. 빨리 맞추기니까 답변 우선권은 영희한테 주어진 거죠. 그러면 영희가 일어나서 어떤 선생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할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선생님들께서는 또 이게 팀이거든요. 영희가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청팀과 백팀에 소속한 팀으로서 하는 거기 때문에 팀별 게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바로 영희의 답변에 대해서 생각할 저희가 되는 거고 정답을 어떠한 선택을 해주면 영희에 대해서 맞았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영희가 정답을 맞췄으니까 이렇게 4점이 올라간 거죠. 철수는 1점을 받은 거고 별점. 그래서 이런 별은 누적적으로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지금 1학년 1반의 교실에 들어와서 수업을 하고 있잖아요. 누군가가 또 다른 선생님이 1학년 1반으로 들어와서 이들 학생들을 대상으로 퀴즈를 하면 별 점수가 누적적으로 계속 올라갑니다.
선생님 누군가가 들어가서 0이라는 학생을 선택을 해가지고 모든 포상, 제가 0이라는 학생이 지금 4점 받았잖아요. 0이라는 학생의 포상을 하나를 좀 제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3점이라고 뜨잖아요. 여기에 3점. 자, 글씨가 좀 작은데 0이라는 학생의 마우스를 오른쪽 버튼에서 포상 제거, 이거는 점수를 하나를 낮추는 거고, 이 밑에 있는 모든 포상 제거를 클릭을 하면 0이 점수가 받은 모든 점수가 전체가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선생님이 들어와서, 그렇죠, 철수와 영희의 점수를 이렇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모든 포상을 제거하지 않는 한 이 점수는 계속적으로 유지가 됩니다. 영희와 철수가 태블릿을 껐다 켜도 유지가 됩니다. 이 밑에 있는 팀별 답변 입력 방식도 이 위에 있는 답변 입력 방식과 동일하고, 팀 내에서 입력을 한 그 답이 맞으면 팀 전체로 귀속이 돼서 포상이 이루어지는 그런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퀴즈 방식은 교실에서 모든 수업을 진행한 다음에 마지막에 한 단 5분이나 10분만이라도 이 퀴즈를 도입하면 학생들이 훨씬 더 그 수업에 집중해서 들을 수 있고, 또한 이 무작위 질문, 주사위를 통해서 누가 걸릴지 모르니까 훨씬 더 좀 긴장감이 있고 교실 수업이 다이나믹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퀴즈 기능은 꼭 좀 우리 선생님들께서 도입해서 한번 사용해 보시길 그렇게 권해드립니다. 네소프트스쿨이 32년 된 회사니까 이 퀴즈 기능이 어떻게 보면 KBS의 골든벨보다도 더 역사가 좀 더 깊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꼭 한번 사용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젠 그 밑에 있는 인터넷 제한 기능입니다. 왼쪽에 승인 사이트와 오른쪽에 금지된 사이트를 올려놓으시고 여기에 플러스 버튼을 통해 가지고 주소를 이렇게 써놓으면 됩니다. 구글을 넣는다라고 한다면 구글, G-O-O-G-L, google.com 이렇게 해서 등록을 이렇게 해놓으면 여기에 등록이 되죠. 금지된 사이트에도 이를테면 게임이라든가 이런 거는 못 들어가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에 오른쪽에 플러스 버튼이 있으니까 여기 있는 플러스 버튼을 이용을 해가지고 사이트 주소를 이렇게 적어놓고요. 이렇게 승인된 사이트와 금지된 사이트를 올려놓는다라고만 해서 이게 적용되지는 않고요. 여기 하단에 있는 무제한, 승인 목록, 금지 목록 차단, 전체 차단, 이 기능들을 선택을 해서 학생들한테 적용을 해줘야만 이 웹사이트 승인과 금지를 적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모든 학생들한테 적용을 해주려면 굳이 이렇게 여기에 숙명이 있다고 해서 이 숙명을 다 이렇게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선택하지 마시고 여기에 승인 목록만 하단에 있는 버튼을 눌러주면 여기 승인 목록만을 클릭을 해주시면 여기 뜨잖아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지금 이 3개의 사이트만 들어갈 수 있도록 승인이 돼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철수라는 학생에 들어가서 한번 들어가 보는 거죠. 철수라는 학생의 엣지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3개의 사이트잖아요. 유튜브는 우리가 승인 사이트에 올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한번 제가 유튜브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com 들어갈 수가 있는지 못 들어가잖아요. 승인 사이트는 구글, 네이버, 네소프트스쿨, 닷넷 이 3가지만 승인 사이트다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고 그 이외의 사이트는 이렇게 쳐봤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승인 사이트와 금지 사이트를 이렇게 들어가는 거를 제한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금지 사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지 사이트를 이렇게 올려놓으면 여기다가 선택을 하고 금지 목록 차단을 클릭을 하면 이 사이트만 못 들어가고 나머지 사이트는 다 들어가는 거예요. 금지 목록 차단을 선택을 하면 금지 사이트만 못 들어가고 나머지 사이트는 다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무제한으로 다시 제가 돌려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밑에 있는 게 응용 프로그램인데요. 이 응용 프로그램은 인터넷과 마찬가지입니다. 승인 응용 프로그램과 금지 응용 프로그램을 올려놓는데 플러스 버튼을 해서 여기다가 뭘 올려놓느냐. EXE, 확장자명 EXE 실행 파일을 올려놓는 거예요. 우리가 C 드라이브라든가 이런 데 가면 프로그램 파일 이렇게 보면 여기 구글 있잖아요. 구글에 이렇게 가면 크롬 애플리케이션, 그 애플리케이션에 이렇게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이게 바로 EXE 실행 파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클릭해서 이렇게 올려놓으면 확인, 여기 올라갔잖아요. 이게 이미 올라갔기 때문에 다시 올라가지는 건데 얘는 크롬만 실행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작동 방식은 방금 전에 인터넷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선택해서 적용하고자 하는 학생을 한 명만 선택해 줘도 좋고 아니면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으면 전체 학생에게 다 적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승인 목록만을 선택을 하면 이렇게 또다시 표시가 나오고 바로 이 학생에게 들어가 보는 거죠. 이 학생에게 우리는 크롬만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얘는 승인 프로그램이고요. 얘는 승인되지 않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크롬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이 되는지. 실행이 되잖아요. 이렇게 네이버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승인 프로그램. 그런데 엣지는 우리가 승인 프로그램으로 올려놓지를 않았습니다. 한번 얘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차단된 응용 프로그램입니다. 라고 해서 엣지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뜨잖아요. 그래서 이것처럼 우리가 바로 응용 프로그램도 여기에서 승인된 응용 프로그램과 금지 응용 프로그램을 올려놔가지고 쓸데없이 학생들이 어떤 게임을 뭔가를 애플리케이션으로 사용을 한다. 그러면 그 게임 그 프로그램을 여기다가 금지된 응용 프로그램에다가 실행 파일을 올려놓으면 그 학생들은 그 게임을 실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프로그램 자체가 실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자, 여기 그 다음 밑에가 이제 설문 진행합니다. 설문조사인데요. 이 설문은 오른쪽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과거에 진행한 설문들도 이렇게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주 현장학습은 무슨 요일에 갈까요?를 선택해서 제가 확인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하단에 설문 내용이 뜹니다. 다음 주 현장학습은 무슨 요일에 갈까요? 이렇게 구어체로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답변은 콤마를 통해서 육지선다형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총 6개까지. 구분은 콤마로서. 그런 다음에 그 어떤 학생도 선택하지 않고 하단에 있는 그 버튼을 누르면 전체 학생한테 적용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송을 한번 여기다 눌러보겠습니다. 전송을 누르면 자, 이 학생들이 어떻게 표출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지금 영희와 철수 학생의 화면인데요. 철수라는 학생의 화면에는 이렇게 표출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 현장학습 무슨 요일에 갈까요? 철수는 화요일에 가고 싶다라고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철수의 화면을 끄고요. 영희라는 학생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영희라는 학생은 나는 금요일에 가고 싶어요 라고 선택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희라는 학생도 화면을 선택을 했고요. 그러면 설문조사 항목에 들어가면 오른쪽 하단으로 들어가 보면 백분율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여기에 철수라는 그 학생이 어떤 거를 선택했는지도 색깔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철수라는 학생의 아이콘에는 녹색 표시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녹색, 철수는 화요일을 선택했구나. 그리고 영희라는 학생은 골드, 금색을 표시가 됐네. 금색이 금요일이구나. 그래서 각각의 학생들이 설문에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도 색깔을 보면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선생님한테서 학생들이 선택한 거는 이렇게 백분율로 나타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설문한 결과를 학생들한테 보낼 수도 있습니다. 바로 하단에 원반 모양의 전송 버튼, 이거를 클릭을 하면 학생들한테 곧장 전송이 되는데 어떻게 표출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학생들의 화면에 이렇게 나타나죠. 철수라는 학생 화면 보면 다음 주 현장학습은 자기네들이 선택한 결과가 백분율로 이렇게 나타났다라는 것을 설문 결과를 곧장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이쪽에 영희라는 학생한테도 이렇게 설문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설문 기능을 이용을 하면 곧장 진행할 수 있고 결과도 그 실시간으로 곧장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기능이다라고 보시고요. 그리고 이 설문 내용과 결과도 이렇게 CSV 파일로 설문 결과를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엑셀 파일로 해가지고 CSV 파일로 해서 윈도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문 결과를 저장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설문은 육지선다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육지선다형이 꼭 뭐 설문일 필요가 있겠느냐? 쪽지 시험으로도 얼마든지 사용 가능하고요. 그리고 학생들에 대한 즉석 평가로도 설문 기능은 얼마든지 활용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좌측에 있는 오디오 USB CD 제한 기능인데 이건 아마 태블릿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사용할 것 같지가 않아요.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CD, DVD를 하단에 하위 세부 메뉴를 누르면 이 학생들에 대해서 CD와 DVD 사용을
무제한 허용할지, 접속을 차단할지, 실행을 아예 못하게 할지 이런 거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학생들이 USB에다가 어떤 이상한 뭐 파일들을 가지고 넣어온다라고 한다면 그 학생 모든 태블릿이나 기기에 USB 접속 금지, 실행 방지라고 이렇게 선택을 해버리면 학생들이 아무리 USB에다가 이상한 프로그램, 이상한 뭐 동영상을 가지고 오더라도 아예 실행 자체가 안 되게끔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여기에 프린터 기능은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넘어가고요. 그리고 맨 하단에 이거는 화이트보드 기능인데요. 이를테면 하단에 있는 전송 버튼을 클릭하고 누구한테 영희와 철수 우측에 있는 목록 영희와 철수한테 이 화이트보드에 그림 그리기 내용 이를테면 이런 그림 그리기 내용을 보내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한번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전송 버튼이 눌려진 상태로 이렇게 선생님께서 화이트보드에다 그림을 그리면 학생들 화면에다가 이렇게 그림이 나타나는 거죠. 지금 설문조사 기능이 계속 떠 있고 하는 거 이런 거는 어떤 거냐면요. 여기 설문조사에서 취소 버튼을 눌러주면 바로 설문조사 학생들 결과가 다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께서 그린 그림이 실시간으로 학생들한테 표출이 됩니다. 그게 바로 여기에 화이트보드 기능인데요. 이 화이트보드 기능은 사실 마우스를 가지고 그림 그리는 거는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와콤 태블릿이라고 있어요. 글씨도 필기체를 쉽게 쓸 수 있고 그림도 쉽게 그릴 수 있는 거. 그래서 그거를 우리 넷소프트 스쿨을 기기하고 태블릿이라든가 혹은 노트북하고 연동시켜서 사용을 하시면 훨씬 더 이 화이트보드 기능을 효과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편집에 가서 내용 지우기를 하면 다 이렇게 지워지고 전송 버튼을 한 번 더 클릭해서 누르면 전송이 종료가 됩니다. 자, 그리고 상단의 기능에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많이 쓰는 기능 위주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서 많이 쓰는 기능은 여기 보면 무작위 선택은 아까 학생들을 질문을 할 때 주사위 버튼이니까 얘가 알아서 선택을 해주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이제 화면 전송입니다. 많이 쓰는 기능 중에 화면 전송 기능을 하면 모든 학생에게 화면을 전송합니다. 이거는 우리 선생님의 화면을 모든 학생한테 전송할 수 있다는 건데요.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크롬 혹은 파워포인트 한 거를 이렇게 올려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면 전송을 땐 종료를 하고자 할 때는 하단에 이렇게 작업 표시줄 하단에 숨겨진 목록 표시 보면 여기에 녹색 삼각형 버튼이 보입니다. 우측 하단 보십시오. 우측 하단에 녹색 삼각형 버튼이 보이는데 이거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하면 전송 종료 창이 나타나고요. 혹은 이 녹색 삼각형 버튼을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전송을 종료합니다라는 새로운 창이 뜹니다. 그래서 전송 종료라고 하면요. 바로 학생들 화면이 그동안 전송됐던 화면이 다시 종료가 되고 이렇게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학생 철수라는 학생의 화면을 전송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기 화면 전송에서 표본 학생 화면 전송 이거를 이용해서 철수라는 학생 혹은 영이라는 학생을 선택해주고 이거를 클릭을 하면 이 영이라는 학생의 화면을 다른 학생에다가 전송할 수도 있고 철수라는 학생을 선택해서 클릭을 하면 철수 학생의 화면을 다른 학생한테 전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파일 전송 기능인데요. 파일 전송을 제가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맨 위에 있는 거는 활성화가 안 되는데요. 이거는 한 명한테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파일을 한 명한테 보내는 거를 이걸 이용할 수도 있고 이 밑에 거를 이용해서 선택해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 밑에 거 파일 분배를 선택을 하면 바로 하단에 이렇게 학생 이름 목록이 뜹니다. 영희한테 보낼지 철수한테 보낼지 만약에 영희한테 한 명한테만 보내고 싶다라고 한다면 철수 학생을 이렇게 배제를 하면 될 것이고 모두한테 보내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냥 놔두면 될 것이고 해서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선생님 이 데스크탑이라는 게 선생님의 바탕화면에 있는 거예요. 바탕화면에 있는 거를 우리 파일을 가져다가 이렇게 마우스로 끌어당겨서 학생 이름 위에다가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방금 갔거든요. 파일이 전송이 됐습니다. 전송됐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윈도우 교육 2022-0729라는 파일이 전송이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학생의 화면으로 다시 되돌아가겠습니다.
자, 철수라는 학생 화면으로 되돌아가겠습니다. 여기 가 있잖아요. 여기에 파워포인트가 프로그램이 설치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파일 형태로만 나타나 있는 거고, 파워포인트가 설치가 돼 있다면 아이콘 형태로 해서 이렇게 표출이 될 겁니다. 이렇게 그 학생의 바탕화면으로 파일이 전송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희 학생의 화면에도 파일이 전송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윈도우 교육 이거 이 파일이 전송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 다음 이제 이 위에 있는 메뉴 중에서 이제 자주 쓰는 메뉴 주목, 이거는 자주 쓸 겁니다. 그냥 클릭하면 학생들 화면에 마우스가 잠깁니다. 키보드 마우스로 해서 잠기죠. 학생들 딴짓할 때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고 주목 버튼을 누르면 전체가 다 잠깁니다. 주목 종료 한 번 더 눌러주면 풀리죠. 이제 학생들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 잠금, 이거는 주목의 기능이나 똑같은데 전체를 새까맣게 만들어줍니다. 전체 학생의 화면을. 그래서 블랙아웃으로 만들어주고 한 번 더 눌러주면 풀리죠. 이렇게 그래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립니다. 어떤 학생에 대해서 그 학생에 대해서만 기능을 적용시켜주고자 한다면 그 학생을 선택을 해서 주목, 이렇게 하면 그 학생만 적용이 되고, 그 학생을 선택해서 주목 종료를 하면 그 학생이 선택이 돼서 기능이 실행이 되지만, 그 어떤 학생도 선택을 아예 안 하고 그냥 눌러줘 버리면 전체 학생한테 적용이 된다. 항상 아무도 선택을 안 하고 버튼을 누르면 전체 학생한테 적용이 되는 기능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위에 있는 기능들을 이렇게 쭉 보셨을 때 이 대화 기능 아시죠? 이거 채팅입니다. 전체 학생과 채팅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메시지 전송, 이 메시지 전송은 전체 학생에게 메시지를 전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 전송은 메시지를 그 학생의 화면에다가 몇 초 동안 표시를 해줄 것이냐, 이것도 여기에다 숫자를 입력을 하면 이 메시지를 그 학생의 표출하는 시간도 여기다가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5라고 입력을 하면 이 메시지를 학생의 그 기기 화면에다가 5초 동안 표시를 해주겠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이제 빠른 실행이 있습니다. 빠른 실행 버튼은 자주 쓸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자, 이렇게 빠른 실행을 한 다음에 오른쪽에 항목 추가가 있는데요. 여기에 어떤 거를 등록을 해주느냐, 두 가지를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웹사이트를 등록을 할 수가 있고, 실행 파일, 응용 프로그램 파일을 여기다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웹사이트 추가를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 이를테면 저희 모든 사용자 매뉴얼을 다 올려놓은 주소거든요. 넷소프트스쿨.net을 선택을 해서 그 어떤 학생도 선택하지 말고 빠른 실행해서 이렇게 넷소프트스쿨.net을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 화면에서 우리 선생님이 원하고자 하는 이런 웹사이트가 원격으로 이렇게 실행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세 가지 기능만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뭐냐면요. 지금 우리는 2명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이 학생들을 그룹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을 20명이 있으면 이렇게 그룹으로 만들려면 오른쪽 상단을 보면 이렇게 플러스 버튼이 있는데 그룹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를테면 수학 그룹을 만들어서요. 그룹을 만들면서 다음을 누르면 그 학생들을 여기다 편입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영희도 수학 그룹에 넣고 철수도 넣고, 철수와 영희를 이렇게 다 수학 그룹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수학 그룹이라고 탭으로 하나가 생기잖아요. 이 수학 그룹을 클릭을 하면 철수와 영희 혹은 다른 학생들이 이렇게 수학 그룹에 들어와 있으면 학생들이 이렇게 쭉 들어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현재 설정 보기 들어가시면 여기 왼쪽에 보면 그룹 리더라고 있어요. 그룹 리더. 이 그룹 리더한테 어떤 기능을 이렇게 줄 수가 있느냐. 그룹 리더가 그룹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선택하십시오. 그룹 리더가 됨으로 인해서 화면을 전송할 수 있고 스캔할 수 있고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고 다른, 그러니까 영희가 그룹 리더가 되면 영희가 이런 모든 기능들을 다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로 선생님과 같은 거의 막강한 권한을 갖고 다른 학생들을 통해서 어떤 협업을 이끌어 가지고 결과물을 도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 그룹 내에서 영희를 그룹 리더로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 영희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해서
여기에 그룹 리더. 그룹 리더를 선택을 해주면 지금 보이나요? 여기 연한 노란색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철수와 영희가 이렇게 연한 노란색으로 선택이 돼 있어요. 그리고 영희한테는 이렇게 약간 노란색이 동그랗게 배경이 들어가 있죠. 여기에 영희도 있고 철수도 있고 민수도 있고 여기에 다 있다 그러면 이 노란색이 이렇게 영희로 다 집중되게 나타납니다. 영희가 그룹 리더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희의 그룹 리더 하에서 모든 거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형식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게 이제 끝나면 그룹 리더에서 이렇게 다시 해제를 해주시면 영희가 학생들한테 다른 그룹원들한테 취할 수 있는 메뉴들 그런 것들이 이젠 해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그룹으로 들어가셔서 이거는 우리 선생님들께서 많이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룹에 들어가셔서요. 여기에 스캔이 있습니다. 그룹 스캔을 하면 학생들이 지금은 2명이지만 이를테면 학생들이 20명 이렇게 여러 명이 있을 때는 이 학생들의 과제를 주고 지금부터 태블릿으로 어떤 거를 해봐라라고 딱 하고 선생님은 가만히 앉아서 학생들의 화면을 그룹으로 묶어서 롤링 시켜가면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의 화면을 몇 초마다 긁어와서 볼 것이냐? 그럼 5초마다 긁어오겠다. 8초마다 긁어오겠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저는 2초마다 긁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한 창에 학생들의 화면을 몇 명씩 띄워줄 것이냐. 한 창에 2 곱하기 2, 가로 2명, 세로 2명, 4명씩 띄어서 보여주겠다. 3 곱하기 3, 9명씩, 4 곱하기 4, 16명씩 한 화면에 보겠다라고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2명이니까 일단 크게 한번 보고 싶으니까 2 곱하기 2를 선택을 해가지고 스캔을 한번 제가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창이 뜨잖아요. 지금 가로 2명, 세로 2명이기 때문에 이 밑에 지금 학생이 2명밖에 없으니까 밑에는 하얀 백지로 보이는 거고요. 이렇게 2 곱하기 2를 아까 제가 2초마다 끌고 와서 보고 싶다라고 선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의 화면을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4명씩 2 곱하기 2니까 4명씩 모아가지고 계속 롤링해 가면서 4명 보여주고 2초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다른 4명을 2초 지난 다음에 또 보여주고 해서 전체 학생들을 다 보여주게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룹의 스캔 기능이거든요. 바로 이 기능은 선생님들께서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기능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거는 사용을 해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보기에 들어가셔서 도구 모음 여기 저는 지금 빠른 보기를 활성화시켜 놨어요. 이 빠른 보기를 체크 표시를 해제를 하면 바로 여기에 보인 줄 하나가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기를 다시 한번 도구 모음에 빠른 보기를 활성화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빠른 보기라고 해서 영희, 철수 이렇게 보이잖아요. 모든 학생 이름이 이렇게 쭉 나열이 돼서 전체가 다 뜰 겁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의 화면을 보고 싶을 때는 이 빠른 보기, 영희 거를 보고 싶을 때는 영희를 클릭해주면 이렇게 빨리 볼 수가 있고요. 철수의 화면을 보고 싶을 때는 철수라는 거를 이렇게 클릭을 하면 그 학생의 화면을 이런 식으로 빨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빠른 보기 기능을 활성화시켜 놓고 사용을 해보시기를 권장을 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기능 하나만 설명을 드리고 오늘 마치도록 할까 합니다. 자, 어떤 거냐면요. 여기 레이아웃입니다. 레이아웃에 레이아웃 잠금 기능이 있어요. 이게 어떤 기능이냐면 이거를 사용하기 위해서라면 여기 하단에 자동 정렬 기능을 해제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걸 해제하고 자, 자동 정렬 기능 해제했습니다. 그리고 이 왼쪽 편에 선생님 교탁이 있고 철수라는 학생이 여기에 있고 영희라는 학생은 이쪽에 있고 그리고 여기에 민수라는 학생이 이쪽에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학생이 이렇게 우리 선생님을 기준으로 해서 동그랗게 우리 교실에 책상이 이렇게 놓여져 있다. 그 교실의 책상과 같은 배치 형태로 학생들의 이 아이콘을 배치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바로 자동 정렬 기능을 체크를 해제를 해주시고 여기에 이렇게 학생들을 움직여서 아이콘을 이렇게 움직여 놓고 이 레이아웃을 잠가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레이아웃 잠금을 했습니다. 보시면 레이아웃 잠금이 잠가졌잖아요. 그러면
철수라는 학생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 배치 형태 그대로 이 화면을 보고자 해서 다음에 껐다 켜도 이 상태가 유지가 됩니다. 이거를 이제 해제를 하고자 할 때는 레이아웃 잠금을 해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자동 정렬을 해주시면 원래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제가 이상으로서 우리 학교에서 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리고 유용한 기능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능 위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저번에 어느 선생님께서 밤 10시 반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왜 이 태블릿 디벗을 나눠주는지 모르겠다. 이 디벗을 나눠줘가지고 학생들이 공부는 안 하고 인터넷 들어가고 게임만 한다. 이렇게 해서 밤 10시 반에 전화를 주신 선생님이 한 분 계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서울시 교육청이 요청을 해서 네서프트 스쿨이라는 걸 공급을 해드렸고 저희는 선생님 편입니다. 선생님께서 디벗이라는 이 기기를 통해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를 하고 그리고 학생들을 적절하게 통제를 하고 그리고 수업의 효과를 더 높이도록 하는데 저희는 도움을 드리는 저희는 선생님 편이지 학생 편이 아닙니다라고 해서 그리고 제 아들 녀석 보니까 대학교 들어갔는데 대학교 옛날에 들어갔죠. 지금 3학년인데 이공계 대학에 다니는데 제 아들의 책가방을 한번 열어보니까 노트북 하나하고 아이패드 태블릿 딸랑 2개가 있더라. 그래서 아들한테 책으로 가지고 공부 안 해? 그랬더니만 아빠 요즘 누가 책 가지고 공부해? 다 아이패드에다가 선생님께서 미리 자료를 다 파일로 해서 넘겨주면 거기다가 그 위에 직접 메모도 하고 필기도 해서 그거 가지고 저장을 해서 서로 나눠보기도 하고 친구들끼리 공유해서 학습하기도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를 듣고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전혀 일어날 수가 없는 그런 거였거든요. 올해 디벗이 이렇게 중학교 1학년한테 나눠짐으로 해서 한 학생당 하나씩 서울시교육청에서 나눠줌으로 인해서 이게 디지털 교과서로 가는 분명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계속 종이책으로 계속 공부하겠습니까? 몇 년 지나면 아마 디지털 교과서로 바뀌는데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고 볼 수도 있는데 디지털 교과서로 다 바뀌어야만 태블릿을 나눠줄 수도 있고 태블릿을 나눠줘서 그런 환경이 갖춰져야만 디지털 교과서로 바꾸고자 하는 출판사들의 노력도 한층 더 빨라질 것이고 하기 때문에 커다란 변화에 있어서의 시발점이고 그러한 커다란 변화에 있어서는 항상 반작용도 있고 부작용도 있고 반발도 있지만 디지털 교과서로 가는 전세적인 흐름은 막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런 네서프트 스쿨과 같은 이런 솔루션을 적절히 활용을 해서 좀 더 수업의 효과를 높이고 하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참여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지난 6월부터 시작한 네서프트 스쿨 교육은 오늘서 마치도록 할까 합니다. 사용하시다가 모르시면 제 휴대폰이나 제 이메일로 메일 주시면 최대한 빨리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렇게 수업은 이상으로서 끝내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웹사이트 네서프트스쿨.net 네이버에다가 네서프트스쿨 치면 엄청나게 많은 마케팅 사이트가 나타납니다. 거기 들어가시면 이런 사용자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요. 오로지 그냥 마케팅 차원에서 올린 사이트가 많으니까 꼭 기억을 하시고 네서프트스쿨 넷으로 시작했으니까 넷으로 끝난다. 단넷으로 들어오시면 우리 필요한 모든 자료 매뉴얼과 동영상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거 많이 애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이렇게 교육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남은 하루도 편안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